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이영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차례인데요. 기존 이제 처음 발제해 주시면서 강요된 변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강요된 변화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방금 전에 아무래도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전에 이제 원장님들 말씀 많이 해주셨었는데 세대에 완전 이제 전환해서 정말 이런 온라인이 굉장히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앞서가고 있는 그런 예비 보육교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일어난 일들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가 됐었는지 그리고 또 그 정말 대상의 특성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에서 그런 좀 어떻게 하면 그들과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온라인 강의가 시작이 되면서 되게 처음 인상은 굉장히 두려움과 약간 불안함과 막연한 그런 모호함 이런 걸로 이제 많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어떤 방식의 기술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막막함으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강의를 잘 구성해서 매력적으로 전달을 하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여서 그래도 우리가 너무 공백이 떨어지지 않는 강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강의 중간에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느꼈던 거는 마치 되게 만나지 못해서 애틋한 어떤 연인 관계처럼 서로 계속 이렇게 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학교 가고 싶어요. 너무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이 학생들이 교육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뭔가 같이 피드백을 받고 본인이 교육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어느 정도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의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이제 순서대로 저의 어떤 그런 강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제목을 언택트 시대의 컨택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그 정말 만난 것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컨택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 효과적인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예비 보육교사의 특성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제 정말 각각 이제 나이나 연령이나 어느 시대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연도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약간 X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에 속한 자로서 이 학생들은 Z세대라고 불리는 정말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이런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도 뭔가 이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변화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황에서 이 학생들을 만났더라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제 온라인을 활용하다 보니 더욱더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자료들도 찾아보고 이 학생들을 이해해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을 이해하는 코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제 Z세대를 이해하는 디지털 코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은 이 학생들은 굉장히 체험리즘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다못해 맛집을 가더라도 진짜 네가 가봤니? 너가 진짜 가본 맛집이니? 그러니까 기사를 쓰더라도 진짜 장애인의 체험을 해보고 쓴 거니? 팩트 체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학생들은 듣는 이제 오디오의 자극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 읽으면 신선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더 포커스를 맞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뭔가 힐링도 영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오디오의 자극을 가지고 소위 ASMR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본인의 취미 생활을 누리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 왜 그런가를 생각했을 때 이제 뭔가 그
주는 이제 친밀감, 그리고 그 예를 들면 뭐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 요즘 학생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소통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되게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또 이제 이런 Z세대들의 특징에서는 되게 얕고 방대한 지식, 그리고 본인의 실제 도움이 되는 이런 지식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건 깊고 공부를 해야 되는 지식, 그리고 이제 원하는 지식은 좀 얕고 다양하고 본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좀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는 그걸 넘어서서 진짜 깊이 공부하는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그 간극을 줄여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뉴비 사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Z세대들은 되게 컨텐츠를 중심으로 어떤 팬덤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통해서 본인이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욕구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연하게 이런 Z세대를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학습 동기 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측면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쨌든 제 경험을 녹여낸 지식을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전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말이 길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짧고 굵게 잘 전해야겠다. 그리고 좀 스스로 성장하는 거를 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제가 일방향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데서는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만나는 것처럼 컨택트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강의 형태는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모든 게 그렇지만 동영상을 녹화해서 전달하느냐, 아니면 실시간 온라인을 켜고 같이 거기서 우리가 강의를 전달하느냐, 이제 두 가지 방식이라서 그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철저히 정말 그냥 강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인터랙션 했는지를 위주로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전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현장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거기에서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은 어떤 현장감이 있을 때 그 학습의 어떤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일단 동영상을 녹화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달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PPT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제일 처음에 많은 교수님들과 얘기를 나눌 때 근데 얼굴은 안 들어가도 된대. 그래도 목소리만으로 우리 강의할 수 있대. 그럼 우리가 조금 부담이 덜할 수 있겠다. 이제 처음 출발은 그랬어요. 그래서 PPT에서 녹음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좀 이제 전달을 하고자 이렇게 좀 시도를 해봤는데, PPT에서 목소리만 녹음해서 가는 강의의 경우도 물론 거기에 판서를 하거나 뭐 뭔가 막 이렇게 효과를 줘서 좀 주의를 집중시킬 수는 있었지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 학습자의 기본적인 학습 동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원 이상의 정말 내가 배우고 싶은 학습자라면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저도 당장 내일 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줌 기능을 잘 모르는 경우에 그런 온라인으로 나와 있는 PPT 강연들을 다 들으면서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같이 배웠는데요. 너무나 효과적으로 금방 배울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학습자가 그렇게 동기부여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고, 특히나 이제 정말 1, 2학년 정말 이 전공을 잘 모르고 시작한 학생들은 이 정말 어떤 어조로 제가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물어봤을 때 어느 순간 이제 딴 일을 하고 있거나 흘러가는 강연으로 켜놓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몰입이 어렵다, 이제 이런 피드백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전략으로는 그나마 이제 화면을 영상을 녹화해서 내 얼굴이 보이게 하면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이게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조그마이라도 보이고 어떨 땐 크게 보이고 어떨 땐 작게 보이고 뭐 가끔 어떤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위에 보였다 아래 보였다 해서 아이들의 주의를 계속 끌면서,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하더라,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걸 그대로 녹화해서 이제 전달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그 폭이 조금 넓어지고 그런 만족도도 조금 더 증가함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되게 기술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예비보육교사들 그는 특징상
인터넷 강의를 본인들이 다 듣고 자란 세대이다 보니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영상에 익숙해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들보다는 이제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화질이나 음질 면에서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의를 녹화하는데 그 강의 녹화를 최대한 큰 화면으로 녹화를 해야 그나마 화질이 좋아진다. 이건 너무 단순한 것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시작했다가 강의를 딱 켰는데 마치 굉장히 옛날 영상 보듯이 이렇게 화면이 깨지는 것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속상하죠. 왜 그게 집중이 안 될까? 나는 그래도 내용을 잘 전달했는데 하지만 특히 요 세대의 이런 젊은 학생들한테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이제 갈수록 이제 알 수 있어서 중간중간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있는 것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많이 배운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 사실 뭐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과목이 놀이지도 과목인데 말씀하셨듯이 놀이지도는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고 같이 모의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현장감을 줄 수 있도록 네 이제 마치 유튜버가 된 것처럼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반죽 여러 가지 뭐 밀가루 반죽, 녹말가루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장면인데요.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해 봤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거를 갖고 노는 장면을 녹화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실제 앞에다 갖다 놓고 정말 이거는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정말 약간 마치 제가 유튜버가 된 것처럼 각종 방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것 역시도 사실 기술적 부분에서 저도 이제 많은 배움이 있었고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정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의 그러니까 현장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음향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마이크를 쓰지 않을 경우에 제가 저렇게 첫 번째 화면에서 막 어느 현장에 가서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막 밀가루 반죽하고 놀았는데 음성이 절반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나중에 음성을 입히거나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서 같이 할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되게 신선했던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녹화하는 영상으로 나름대로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강의가 무엇인가요? 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제 다른 교수님이 하셨던 강의인데 마치 이제 여기다 하얀색 칠판을 놓고 그 다음에 PPT를 보면서 학생들한테 PPT 먼저 뽑아오세요 하고 마치 거기서 그 수업을 하는 것처럼 찍어서 올리신 그 화면이 자기는 제일 좋았다라고 말한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강의실에 자기가 있는 것 같아서 훨씬 더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도를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전달 방식에서의 그런 현장감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정해진 영상을 녹화해서 전달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학생들은 어쨌든 당하는 입장으로 25분간 그걸 들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올리는 경우는 25분까지 25분 최소한 25분만 만족하면 괜찮다라고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25분 촬영을 하고 그럼 그 이후에 25분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수업은 50분이 돼 25분은 영상을 주는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럼 그 25분에 해당하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물론 그게 25분일지 학생마다 정말 5분일지 뭐 그거는 저희가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런 정도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전주차 과제에 학생들한테 게시판에 뭐 예를 들면 뭐 놀이할 때 어렸을 때 제일 재밌었던 놀이가 뭔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다음 강의의 첫 화면에 그것에 대한 바로 이제 뭐 얘기를 올려서 결론을 내어준다든지 그러면 내가 올린 것들을 교수님이 보고 바로 강연에 반영이 되어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든지 댓글을 달든지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참여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설문조사 같은 거 해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뭐 자존감 검사, 뭐 색깔로 알아보는 심리 검사 이런 교양 시간에 했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반에는 뭐 파란색 색깔의 성향을 가진 친구가 몇 % 있더래,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를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조금은 학생들한테 흥미와 소속감을 높이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그런
조금 더 깊이 있는 피드백은 사실 메일이나 그다음에 실제 만나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이 본인들의 학습 계획안, 그 교육 계획안, 활동 계획안을 피드백을 받고 싶은 학생은 대면을 해서 해주고,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메일을 통해서 메모장에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올려주고 다시 한번 받고 다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피드백을 좀 다양하게 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거는 활동 계획안 하나를 쓸 때 피드백이 한 3번 정도만 오가더라도 학생들이 뭘 보고 뭘 고쳐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함을 좀 알 수 있어서 일단은 할 수 있는 방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제공을 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가 한편으로는 이제 정해진 컨텐츠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잘 전달을 하느냐의 문제였다면, 사실 조금 더 고민이 됐던 거는 실시간에서 실제 온라인 수업을 켜고 수업을 진행하는 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사실 프로그램도 뭐 구글 미트도 써보고 여러 가지를 쓰면서 뭐 이제 많은 방식을 했었고요. 저 이제 줌을 활용했기 때문에 줌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요. 일단은 줌을 이제 했을 때나 뭐 이런 온라인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컴퓨터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공유를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제가 뭔가 판서도 해줄 수 있고, 원하면 PPT를 여기다가 올려놓고 저의 태블릿으로 같이 이제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판서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강의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다 가능했는데, 물론 이제 이거를 위해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수자가 준비가 돼야 되는 과정들이 조금 많이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 대신에 실시간 수업의 경우에는 25분이 아니라 50분간 우리가 같이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주의를 50분간 끌고 간다는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학생들의 얼굴을 이제 몇 % 이상 보이지 않으면 저희가 뭐 채팅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만 했던 것은, 학생들의 안 보이는 이유도 굉장히 참신한데요. 오늘 화장이 잘 되지 않아서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오늘 뭔가 부스스 일어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준비 상태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요거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본인의 그런 가정의 어떤 환경들이 금방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배경을 바꾸는 법을 알려준다든지 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경감을 시키고자 이제 좀 노력을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이제 온라인을 켜고 강의를 하면 이 교수 방법에 되게 집중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실시간 온라인을 하면서는 부수적으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막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막 찾게 되었었는데요. 일단은 참가 시에 학생들의 음을 소거한다든지 비디오를 끈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작은 배려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수업을 하면서 각자 집에서 나는 모든 소리는 다 같이 들어오고, 사실 어떤 제가 얘기 듣기로도 뭔가 비디오에서 갑자기 송출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라든지 학생들의 뭐 동의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했었고, 또 보안에 대해서 사실 좀 컴플레인을 했던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줌이 한창 기사가 뜨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자동으로 아이디를 생성한다든지, 그러니까 회의 아이디를 즉시 생성했다가 바로 이제 바꾼다든지, 대기실을 사용한다든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공동 호스트를 사용해서 이제 좀 그거를 서로 관리할 수 있게 돈다든지 해서 좀 이 강의 내용과 좀 관련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케어가 필요했던 이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실제 수업 내용에서 조금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요. 이제 줌 수업을 하면은 이제 줌도 다른 프로그램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조모임, 우리가 실시간 수업을 할 때와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의 좀 차이로 둘 수 있는 게, 활발한 조모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조모임을 진행을 하지? 왜냐하면 그 협동학습이고 이제 같이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서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수업들인데, 그래서 이제 조모임을 고민을 하면서 다행히 이제 소회의실 기능이 있어서 그럼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소회의실이라는 게 이제 실제 그 수업에 들어왔다가 제가 지정을 해주면
그 각각의 소회의실로 흩어져서 본인들이 할 말을 하고 다시 모여서 다시 이걸 발표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거는 아니지만 이제 그거 안에서도 기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미리미리 준비해 놨을 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예비 교사들의 특징이 지연되는 걸 못 견디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잠깐만요, 뭐 1조 이렇게 배정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점점 이 몰입도가 훅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예를 들어 조를 미리 짜주고 너의 이름 앞에 조의 이름을 좀 써놔줄래,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팔당할 때도 굉장히 편의를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금 궁금한 주제에 대해서 단어를 뭐 뭐뭐 중에서 하나로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하면 본인이 이름을 바꾸면 그 이름별로 이렇게 묶어서 소회의실을 얼른 할당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이제 방식을 활용해서 좀 지연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조모임은 사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고민해야 될 건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온라인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조모임을 진행할 때 교수자인 제가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당최 알 수가 없다라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거를 몰라서 조모임을 싹 할당해 준 다음에 딱 있었는데 저만 혼자 이 덩그라니 전체 회의실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큰 문제구나.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사실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1조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고 저도 지금 약간 싸울 것 같고 이조는 뭐 하고 있는지를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미리 공지하기를 너희들이 토론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비디오도 끄고 살짝씩 이렇게 들어가서 한 번씩 확인을 좀 하겠다. 그래서 처음엔 좀 불편해했는데 어느 순간에 마치 그냥 뭐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본인들이 할 말 멈추지 않고 잘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모임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할당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학생들은 다른 대상과 다르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꽤나 높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장은 누구고 그 조장이 이 화면을 공유해서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못 알아듣는 학생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활동계획안 발표를 시켰는데 활동계획안 활동안에 모든 조장들은 이 활동계획안의 평가표를 열어놓고 조모임 할 때 같이 체크해서 그거에 점수를 먹여본다든지 아니면은 내용을 이제 논의한 내용들을 적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한 이제 어떤 워크시트나 이런 액티비티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게 이 대상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중에 조발표를 시킬 때도 이제 할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모의 수업을 찍고 발표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데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이제 학생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활동 계획안을 짜고 그것을 아주 리얼하게 같이 뭐 TCTC를 읽어보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축소해서 한 수업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학생들이 확실히 이게 리터러시가 높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줌으로 새로운 조모임 방을 개설해서 거기서 본인들이 학생도 맡고 선생님도 맡고 본인들이 다 녹음을 해서 아주 실감나게 녹화해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만나서 녹화해온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기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점점 이제 더 굳히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회의실에서는 PPT 화면뿐만 아니라 많은 사이트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글 시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각 조별로 조회가 논의한 내용들을 직접 시트에 기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트를 나중에 우리가 전체 화면으로 공유를 하면 1조에서 이런 내용을 나눴고 2조에서 이런 내용을 나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학습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굉장히 축소돼서 이제 그냥 제 수업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는데, 진정 이제 그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동기나 사전 지식이나 미디어 이용 능력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수업이든 우리는 이제 상호작용을 정말 질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겠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저의 발표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